네, 외신 브리핑 수요일 순서입니다. 전 세계 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통화 공조, 양적 완화 공조 이렇게 공조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조금씩 음을 서로 낮추다 보니까 안 힘들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이상하게 흉측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ECB의 이런 대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일단 스페인에서는 좀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유럽 소식 중에 스페인 소요 사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인 국영 방송사 측의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도 내용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은 스페인 의회 앞에 시위가 있었는데 22명이 체포, 28명이 부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에서 이 시위의 본질은 물론 이 재정 긴축안에 반대하는 것이죠. 이제 구제 금융을 받으려면 이 조건이 바로 재정 긴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신문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서양에서 이런 거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시위대는 돌을 던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 그리고 보시는 대로 곤봉 여자하고 남자하고 막 연행하고 있잖아요. 고무탄을 발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또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권에서 이런 시위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스페인 국채발행에서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글쎄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앞서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역시 이런 시위는 기본이었고요. 6개월 만에 총리가 2번 갈렸고 1년 만에 다수당이 한 2-3번 뒤집히는 이런 진통 끝에 결국 구제금융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스페인도 결국 구제금융으로 가기 위한 길은 순탄할 수가 없고요.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 조건인 이런 긴축안을 외부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 국내의 갈등을 어떤 때는 좀 핑계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은근한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제는 험난한 이 구제금융 협상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좀 장기전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각국 통화 정책 공조의 선봉장에 서 있는 ECB 드라기 총재 연설 내용이 또 올라왔네요. AFP 통신 보시죠. 앞서 보신 대로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데다가 어제 발표된 독일의 내수 경기마저 침체 시그널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보시는 대로 여전히 유로존에 대해서 희망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가 AFP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지난밤 베를린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이번 연설을 통해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장 입장에서 저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별로 감동이 없는 연설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요, 이 연설이 어쨌든 시장의 화답을 이끌어낸 것은 알맹이가 있는 그야말로 구체적인 의지 표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라기 총재는 최근 ECB의 유로존 부채 우려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결국은 독일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면서 자신의 낙관론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ECB 부채 우려국 지원은 각국 재정개혁과 병행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유로존 전체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연설하는 도중에도 계속 전해진 스페인의 시위 소식 앞에서 보셨죠? 이 스페인 시위 소식이 ECB의 이런 재정개혁 매뉴얼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스페인 사태에 대한 언급을 애써 회피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이제 미국으로 오시겠습니다. 미국에 또 오늘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큰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의 발언이 있었다네요. 블룸버그 통신이 전합니다. 찰스 플러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매파 임원 중에 한 명인데요.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찰스 플러스의 연설 내용을 저렇게 제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는 연준 QE3가 현재 미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고용 창출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이런 지나친 비둘기파적 기조, 즉 대규모 자산 매입 조치는 오히려 연준 신뢰도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모기 채권을 매월 400억 달러씩 매입하면서 주택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 QE3의 골자죠. 근데 연준이 노리는 것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정말 수세기 동안 반복돼 왔고 또 그럴 때마다 경기 진작 효과가 확실했던 묘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주택시장에 다시 버블을 만들어내서 이를 통해서 주로 신용자산 위주로 미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효과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들의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 실적 늘어날 것이고 또 다시 기업들은 고용 창출을 하는 이런 선순환을 꾀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법론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 사진에 보시는 찰스 플러스와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이 밑에 보시면은 뭐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다고, 연준이 언젠가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양의 이 보유 채권들을 실물 시장에 다시 풀어놓는, 처분하는 그런 액션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상당히 걱정될 정도로 지금 연준 대찬 대조표상의 부채 자산이 과도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도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참, 한 나라의 기준금리를 2015년까지 보증하는 이 중앙은행도 참 이상하지만, 이렇게 있지도 않은 출구 전략의 리스크를 언급하는 연준 임원도 참 요즘에 너무 시장에 급진적으로 극단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잃었고 미증시는 마이너스로 반응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